한번 사례를 가지고 우리가 그 입시할 때 그 다들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여러분이 그 배운 거를 기본으로 해서 한번 그 루펜스의 구도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조형이란 세상의 모든 것들은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은 마음속이나 눈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것을 이미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 조형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이 왜 아름다운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의 기준을 어떻게 표현할 건지를 학습하게 된다. 그런데 그 학습의 내용이 조형에 대한 학습이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뭐 박사까지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미술관 같은 데서 그 큐레이터 같은 거 하시는 분들, 학예사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다 이런 쪽으로 공부를 하신 분이고요. 왜 아름다움이냐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지금 도입 단계이기 때문에 그 도입에서 그 루펜스라는 화가가 조형의 구도의 핵심적인 내용을 이렇게 그 약 표처럼 만들어 놓은 걸 여러분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루펜스의 구도 분석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이런 것이다 라는 걸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여러분이 정물화를 그리는 건데 그 여기서 보면 그 루펜스가 얘기하는 삼각구도가 나오죠. 기본적으로. 그 삼각구도의 핵심은 그 수평적인 구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정감과 그리고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러니까 화면 정중하게 삼각형이 있기 때문에 집중력이 있죠. 그리고 루펜스가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이 사과를 이렇게 여러분이 한 입 먹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리고 이걸 반을 잘라 놓은 것은 어떤 변화적인 요소죠. 변화에 대해서 루펜스가 얘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색깔은 통일감을 줍니다. 이것이 색깔이 다 달랐다 그러면 다소 산만해질 수 있지만 색깔을 통일했기 때문에 화이트 위에 레드 3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통일감을 준다라는 거. 우리가 이제 주로 풍경화인데 수평, 수직, 그죠? 그리고 약간 역삼각형 구도를 느낄 수 있고 사선 구도를 느낄 수 있습니다. 뭐 구도상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사선 구도죠. 사선 구도는 어떤 운동감을 준다라는 거고 화면에서 이 파가 수평으로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우리가 안정감을 주죠. 왜 안정감을 주느냐면 수평구도니까 안정감을 주는 거죠. 지구처럼. 그런데 얘는 특히 녹색으로 통일돼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재료가 반복돼 있기 때문에 똑같은 재료가 반복되면서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녹색으로 하나로 보이기 때문에 더 안정감을 줄 것입니다. 그런데 얘를 약간 사선으로 놓으면서 어떤 변화와 운동감을 줘요. 하나의 선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 이거를 딱 보면 뭐가 느껴질까요? 어떤 학생은 수평감이 느껴진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학생은 여기 소실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1.2C의 소실이 그래서 그 사선구도가 느껴진다. 한쪽으로 치우친 사선구도가 느껴진다. 그리고 약간 이거 호선구도다라고 얘기하는 학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경, 중경, 원경. 이 얘기도 꼭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미술 교육을 받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안에서 세상에 대한 아름다움을 보는 능력을 이미 능력이라기보다 그런 강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대상을 딱 봤을 때
느끼는 느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나중에 디자인을 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디자인에 있어서 두 가지의 접근법이 있는데 직관적 접근 방법과 객관적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직관성이란 내가 느끼는 영감을 중심으로 하는 거고 하나는 서베이나 리서치를 통해서 뭐 조형이라면 아름다움의 요소들을 잘 구성해서 진행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이 그림에서 딱 느꼈을 때 저는 무엇을 가장 중요시 하겠냐면 수평적인 구도 그리고 완만한 사선 구도 그리고 그레이색으로 돼 있고 한쪽은 화이트로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레이색이죠. 그래서 색이라는 건 어떤 요소를 주느냐면 통일감과 안정감을 주죠. 그리고 수평적인 구도, 사선 구도. 그래서 이 그림에서 전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안정적인 구도, 잔잔한 느낌을 강조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주제를 하나를 놓고 수평과 수직이 돼 있는데 우리가 그 비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측으로 밀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그 정중앙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한쪽에 있는 수직 구도라는 거죠. 그래서 변화를 준 거죠. 이제 주제가 명확한 거죠. 주제가 명확합니다. 수평구도 비슷한 것들이 수평구도가 있지만 약간의 리듬감을 주고 그래서 반복되는 느낌을 통해서 리듬감을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미로된 거여서 제가 볼 때는 이 중앙 부분에 집중감이 주어진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색이 다소 여러 개의 소재들을 그러니까 그 땅의 색깔과 파란색으로 구분돼서 안쪽이 더 집중시켰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색 그리고 이 약간 사선의 느낌이 들지만 색깔로 통일시켰고요. 수평구도가 가장 중심이고 이것들이 반복되는 거죠. 비슷한 크기가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 전 그 어떤 그러니까 조형의 그 루펜스의 구도에서 보여지는 것들을 체크하는 거죠. 자기가 보여지는 것들을 체크해서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하지 않은 거 순서로 해서 한 4개 정도를 중심으로 해서 발표 자료를 만드는데 지금 이 그림을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이유는 이게 헬레니즘 시대의 라오코온 군사인데 되게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피해라 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또 이게 밀로의 비너스인데 헬레니즘 시대에 우리가 이 동상을 지금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화면을 보는 거죠. 사진을. 이 사진을 본다는 것 자체는 이런 뒤에 있는 이런 요소들까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할 때 이런 걸 배제하고 기왕이면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렇게 주변이 딱 정리돼 있고 주제만 딱 보이는 그런 걸 선택해라 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주제가 명확하게 우리가 이제 도입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조형에 대해서 공부하는 기초적인 단계를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잘 정리돼 있고 좋은 그림을 택해서 조형 분석을 하는 방법을 연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법을 학습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왕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부평가라든가 미술사에서 자주 언급된 내용들을 자기가 그 조형 분석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하는 것이 좋다. 그것이 유리하다. 그리고 끝에 자기가 보는 관점을 넣으면 된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인데
딱 보시면 정형적인 삼각형 구도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톤도 통일돼 있고요. 그러면서 약간 사선의 느낌이 강조돼 있고 약간 얼굴이 틀어져 있다. 그리고 뒤에 원경이 있다. 뭐 이런 내용을 조형 분석가들이 얘기한 내용들을 삼아서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인데 이 구도에 있어서 자주 언급되는 대표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르네상스 시대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원근법이 체계화되어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수평 구도에 의해서 이열 배열이죠. 정확하게 의자, 책상, 그 다음에 사람들, 그리고 비슷한 것들의 반복, 구도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집중감. 대각선 구도가 집중감과 원근법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중앙에 계시기 때문에 그 어떤 주제에 대한 집중감을 주고 있죠. 그래서 색깔도 전체적으로 갈색 톤이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여지는 건 수평 구도, 그 다음에 대각선 구도, 그 다음에 전체적인 컬러의 통일성, 그 다음에 비슷한 크기의 반복과 리듬감. 근데 그것이 이렇게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이렇게 돼 있어서 어떤 비례 이런 것들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찾아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시고요. 제가 이 그림을 여러분한테 제시한 이유는 뭘까요? 이게 인상주의의 모네의 대표적인 초기 인상주의의 헤르지인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랑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끔 학생들이 인상주의 그림이 좋다고 해서 이렇게 제시를 하는데 얘는 사실 정상적인 구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작가의 감성, 철학 이런 것들이 강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루펜스의 기본적인 조형 분석의 내용으로 이걸 분석하기가 어렵다. 굉장히 그 주관적인 거잖아요. 인상주의가 원래 주관적이죠. 그래서 이런 그림을 택하는 것보단 사실주의 보면 이제 뭐 밀레의 이삭축인데 사실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연주의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수직해서 삼각구도 같은 느낌과 수평선 전체적인 갈색 이런 명확한 걸 찾아서 공부하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이것이 이제 그 전면법 같은 걸로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대각선 구도이면서 후선 구도, 수평 구도, 그리고 컬러의 통일 뭐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보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근데 저 같으면 여기서 하나 팁을 드리는데요. 이 그림을 딱 자기가 좋다고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인터넷을 서양난을 치는 겁니다. 서영란 작가에 대한 스토리가 많이 나오고 이 그림에 대한 분석 내용들이 쓸만한 것들이 두세 개가 나온다고 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보고서를 만들 수 있죠. 근데 그림만 딱 나오고 뭐 비평이라든가 이 사람의 어떤 소개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거의 없으면 여러분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인터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좋은 보고서, 레포트,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보고서, 여러분이 대학을 다니면서 레포트를 하라는 거를 내는 것은 대부분 인터넷 조사나 저희 같은 경우 옛날에 책 같은 걸 가지고 조사를 했겠지만 여러분은 대부분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을 통해서 조사를 하실 겁니다. 그 상태 내에서 좋은 자료를 가지고 한 60% 내지 70% 이상의 자료를 만들어서 그것을
정리하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선순위대로 한 4가지, 5가지의 조형의 루펜스의 구도 분석을 중심으로 해서 자료를 만든 다음에 그거를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밑에 자기가 느낀 점이라든가 작가와 그 분석된 내용과 자기가 공감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의 주장을 하는 거죠. 이것이 보고서의 작성 요령입니다. 그러니까 레포트는 자기의 주장이라기보단 그 작품에 분석된 내용을 발췌해서 자기가 학습하고 이해하고 그럼으로써 그 이해된 상태 내에서 자기의 생각과 분석된 내용이 통일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해하셨길 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조형 분석 여러분이 지금 그 작품을 찾고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로 이제 그 개념이 그렇습니다. 그 조형 분석을 하는데 불완전한 그림보다 또는 대상보다 완전한 그림, 좋은 것들을 많이 보고 분석함으로써 좋은 조형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지금 이 조형 분석을 하고 있는데 루펜스의 구도를 중심으로 구도 중심의 이제 조형 분석을 하는데 이제 여러분이 뭐 우리가 오프라인 대면을 하고 수업을 한다고 그런다면 미팅 시간이 굉장히 길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더 다양한 그 소재를 찾도록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그 좋은 작품을 찾아서 스터디를 하고 그 스터디된 내용을 레포트로 제출하는 것이 조형을 이해하는데 더 낫겠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르네상스 시대의 3대 거장 중인 레오나르도의 자화상 소묘입니다. 소묘를 보면 이제 여러분은 그 석고대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구도의 핵심은 뭐냐면 그 어떻게 위치를 놓고 눈의 위치와 얼굴의 표정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명암의 흐름 같은 것들을 어떻게 구도를 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거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센터에 놓고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구분했죠. 그래서 명암이 항상 이렇게 흘러가는데 눈에 대한 포인트와 그리고 이쪽 부분까지 너무 강하게 하지 않고 어두운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는 그리고 이 수염으로 어떤 율동감 같은 걸 주고 있죠. 그리고 얼굴에서 포인트를 충분히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그림 처음 보고 굉장히 감명을 받았었습니다. 옛날에 그 최후의 만찬인데요. 이것이 이제 그 르네상스 시대에 나온 3대 거장 레오나르도 다빈치, 뭐 라파엘로 그리고 잠깐만 생각이 안 나네. 미켈란젤로 이렇게 3명의 거장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제가 말씀드렸지만 특징이 뭐 원근법의 발달 그리고 해부학의 발달 뭐 신대륙의 변경해서 중세 시대가 끝나고 인간 중심의 어떤 그리고 좀 더 과학적인 그런 그림들을 그렸다고 하는데 이 그림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수평 구도와 이렇게 세그멘트에서 집중을 시키고 원근법을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최후의 이 만찬에 대한 그림이 굉장히 유명하고 그거에 대한 설명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이런 그림은
어떤 서양 회화에서 최초로 뭐 분석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림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라파엘로의 이제 아테네 성당인데요.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많은 그림들이 있는데 수평 구도로 두 줄로 사람들을 이렇게 정리를 했고 근경에서 어둡게 처리해서 화면을 포인트를 주고 그 포인트에 집중감을 주기 위해서 이제 그냥 1점 투시도 소시를 가운데 두는 것 그리고 중경, 원경 이런 식으로 했죠. 그래서 배경은 좀 라이트하게 아웃포커싱하고 앞부분에 그림들을 주었는데 전혀 산만하지 않게 그렸다라는 거죠. 이런 거에 대한 분석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적인 것도 굉장히 강하죠. 중세의 시대가 끝나고 중세 종교 시대가 끝나고 르네상스 시대, 인간의 중심이기 때문에 이슈도 굉장히 많고요. 시대적인 특징도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 이제 그 라파엘로의 성모저와 아기 성 요한에 대한 그 그림인데요. 정형적인 그 삼각구도죠. 3포인트. 그리고 어둡게 배경을 눌러주고 인물을 살리는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바로크 시대입니다. 16세기, 17세기에 있었던 그림을 이렇게 보면 집중돼 있죠. 다이아몬드형이고 그리고 라이트 어둡게. 근데 예수님이 1이고 세 명의 제자가 세 명이 어둡게 이렇게 표시돼서 대칭인 듯 하지만은 대조적인 것이 아니고 어떤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마름모형이고 작게 봐도 마름모형. 람브란트인데요. 1670년대 바로크의 그림인데 정형적인 삼각구도죠. 그리고 인물을 라이트하게 했고 뭐 다른 부분은 우리가 색과 재질을 통일시킴으로써 어떤 편안함과 안정감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사선구도도 보일 수 있고요. 그림이 굉장히 잔잔하면서도 지루한 느낌이 없는 것은 어떤 구도의 역할이 크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하나의 톤으로 정리해주고 얼굴 부분만 강조했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을 아마 분석 내용을 인터넷을 찾으면 여러 비평가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여러분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여러분한테 지금 그 카톡에다가 제가 써놓은 게 쉽게 얘기하면 구상과 비구상인데요. 비구상의 시작을 인상주의로 본다면 인상주의의 특징은 형상보다는 느낌을 중요시 여긴다. 앞에 그림들이 다 명확하게 사진처럼 보이지만 이제 인상주의에 들어오면서부터 사물의 해체, 느낌이 중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구도를 찾기가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거 같은 경우는 루앙 성당인데요. 모네가 아침에 출근하다가 그리고 퇴근할 때 이렇게 같은 성당을 봤는데 그 햇빛에 따라서 그 느낌이 굉장히 다르더라. 그래서 이 작품을 여러 작품을 그렸어요. 똑같은 비로. 그것이 최초의 인상주의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사물보다는 느낌을 중요시 여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분석하기가, 특히 그 분석의 종류가, 조형에 대한 분석이 아름다움이 뭐냐에서 우리는 구도 중심의 분석을 하는데, 구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형태와 배치, 화면의 구성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그 인상주의 같은 경우는 그것이 느낌보다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석하는데 어려울 거라는 생각입니다. 해도 지죠. 완전히 형태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물론 이제 후기
인상주의의 드가의 작품 중에 스케치가 있는데,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구도와 거의 뭐 그죠? 비구상이라기보다는 구상에 가까운 그림이고, 뭐 이 정도는 뭐 분석할 찾기에 따라서 이렇게 분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후기 조선시대 후기 거의 뭐 1890년도 정도 되는 시기에 조선의 3대 화가 장승업의 작품입니다. 이렇게 보면 뭐 구도가 이렇게 호선 구도가 보이죠. 호선 구도가 두 개가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역시 어둡고 밝게 처리를 했고, 뭐 이런 것도 얼마든지 분석의 내용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또 그 사진인데요. 배병우 씨라고, 이 사람은 주로 소나무를 흑백으로 찍는 유명한 작가입니다. 그래서 뭐 수직구도지만 또 금경, 원경, 중경, 원경이 이렇게 있고요. 아웃포커싱 했고, 그리고 이 재질감이나 텍스처의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그리고 수평구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분위기도 충분히 있고, 작가가 찍은 거니까 이런 것도 좋은 대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여러분이 선정을 하는데 고려하라는 얘기고요. 이제 이 조형 분석의 사례를 하나를 얘기하면, 구도는 여러분이 가장 많이 본 삼각구도죠. 두 개, 한 개, 삼각형 구도. 우리가 처음 정모를 그릴 때 되게 이렇게 트레이닝을 시킵니다. 가장 기본적인 구도, 가장 균형감 있고, 가장 또 어떤 전체적인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색을 쓰죠. 이런 트레이닝을 거쳐서 또 이 그 동양화에서 보면 사선구도 멀리 보이고 여백이 충분히 있고, 이런 트레이닝을 받는 겁니다. 아주 좋은 걸 분석하기는 쉽죠. 이제 제가 오프라인 수업이 될 때 학생이 가져왔던 내용입니다. 뭐 우리가 조형이라는 거의 핵심이 뭐냐면, 구도 분석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본질적으로는 화면에서 나타나는 그림의 아름다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충분한 느낌을 담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조형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행동들에 있어서 미적인 추구, 미를 알고 그리는 거, 뭐 박물관을 가거나 아니면 친구들하고 여행을 가서 사진을 찍거나 할 때 좀 더 퀄리티 있는, 수준 있는 거를 담을 수 있다, 볼 수 있다, 이런 게 생활에서의 기본이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그림을 볼 수 있는 거, 이런 걸 지나가면서 찍을 때 어떻게 배치를 하고 무엇을 주제로 하고 어떤 영감을 담을 것인지, 이런 걸 트레이닝 하는 겁니다. 이 구도는 굉장히 운동감 있지만 나름대로 특징이 있죠. 사선구도, 수직구도, 그리고 그룹,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구도를 찍는 겁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순간적으로 어떻게 레이아웃을 정하고 어떤 느낌을 찍을 건지, 이런 것들을 앞으로 해결하기 위한 과정입니다.